네, 안녕하세요. 뉴트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지금 봤죠. 2022년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한 두 등급 정도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1,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정시 쪽에 더 가닥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수시제도와 이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정시제도를 진행을 하다 보면 수시제도를 간과하거나 또는 수시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시까지 가기 싫어서 수시제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기준선만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지금 보면 3개월 전에 최저만 맞추면 돼서 표점 상관없이 등급만 나오면 되는데 하원생원 하려고 하는데 바꿔야 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걸 답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우선은 최저만 맞추면 돼서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수능 최저만 전략적으로 맞추는 거 어떤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2016년 8월 15일 글인데 수시 설포카 연고 쓰는데 수학, 영어, 몰빵에서 수학, 영어 2 이내 그리고 한국사 6 이내 그리고 나머지 내신 몰빵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시 제도를 좀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보면 답변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도 이 답변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 수능꼴 나면 책임 못 짐. 여기 보면 추천 안 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근데 2학기 내신 보나요? 그러다가 하나 삐끗해서 한 번 더 하는 분들 대만이 뭐 전략적으로 망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 맞추는 공부는 다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 있어요. 그 노래 다메 뭐 이렇게 하는 거 일본어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 하나도 놓지 마세요. 작년에 그러다가 와장창해서 재수 중. 전략적인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다. 만약 그 수시가 교과 전형이고 님이 내신으로 박살 가능한 곳이면, 그러니까 본인의 내신이 그걸 충분히 들어가고 남을 정도의 내신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외의 전형이면 플러스 1 강화 가능성 99%. 그러니까 그 외의 전형이면 여기서 한 번 더 등급을 올려야 안전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등급 예측이 불가능하다. 수시제조 자체가요, 이제 입결이 나오고 나서 등급이 보여지는 거지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냥 최대한 실력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선은 최저에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글 하나가 보이죠? 내가 재수하는 이유라고 써 있습니다. 수시 전형할 때 최저만 맞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는 공부량을 좀 한정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봤는데 땡땡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까 최저가 4.37 그리고 평균이 2.36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한 2.2 정도 되는데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인하대학교 기준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입니다. 평균이 2.46 그리고 최저가 6.30으로 돼 있어요. 1차 합격에서. 그리고 최종 2차 등록자 평균이 2.36 그리고 최저가 4.37로 이거만 보면 나도 한 4등급 되는데 이 학교의 기계공학과를 지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해도 되는가? 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는 등급을 2.2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만 내리 다 하고 정시, 수능은 나는 좀 신경 안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뭐 자사고, 가공고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 학교들도 우수한 인재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과학고의 4등급과 일반고의 4등급이 과연 같은 실력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만약에 내신이 부족하면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결에 표시가 되어 있는 표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있긴 한데 이 표에 보면 1등급 친구들이 60% 가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고인데 이제 학교 자체의 1등급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학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 학교를 제가 언급하진 않는데 반대로 과학고 친구들이 한 3등급,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도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블라인드로 하게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블라인드를 쳤지만
하지만 티가 납니다. 입학처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입결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착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일반고에서 실제로 합격하는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평균치를 보고 입결을 예상하는 행동은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은 부가적인 거고 실제로는 학생부가 얼마나 검토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부 입시학원에서 얘기하는 기준들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그거예요. 특정한 입시 제도에 너무 몰빵을 해서 최저만 맞춘다든가 아니면 내 내신을 보고 특정한 입시 제도에만 몰빵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량을 한정 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공부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쪽에 가망이 있고 없고라는 게 얼마나 큰 허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평균적인 입결이라는 거는 본인이 거기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있냐 없냐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걸 보고 나는 안전빵이야 라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만 넣어놓고 나는 이 안에서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은 정시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수능 최저만 맞추고 또는 내신 최저만 맞춰서 나는 그렇게 해서 가야지 라고 공부했을 경우 그 하나라도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저를 맞췄다고 해도 우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뿐이지 입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부분이 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학년 때까지는 이 모의고사를 보고 많이 착각하고 싶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사실상은 모의고사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내신을 망쳤어도 내신 위주로 내신의 학생부를 좀 안정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준비는 그러면 안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2학년까지 국어, 영어 모의고사 빼놓고는 딱히 과탐이라든가 사탐의 모의고사는 판단 기준으로 쓰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2학년 말까지는 내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행평가 그리고 교내 활동들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많이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요. 그 이후에 3학년 초입부터 내 입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들이 뭐냐면 1학년 또는 2학년 초반 때 내신이 실망적으로 나오고 자기 목표 대학보다 한참 못 미치는 내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의고사 등급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아 나는 정시 파이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시 위주로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좀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 정시 쪽으로 가면서 후차에 3학년이 되면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시만 선택을 해갖고 와요. 다시 한마디로 수시제도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최저만 맞추면 되고 또 최저만 맞추면 되는 게 대부분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굳이 심도 있게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고 이렇게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2학년 말까지 내신을 빌드업을 하시고 나서 2학년 말부터 입시제도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입시제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알아본다고 해도 자기 내신이 완성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입시제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들을 대략적으로만 알아보다 보면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쉬워 보이는 것들만 자꾸 끌고 오게 됩니다. 특정 입시제도로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게 되면 이후 이것들이 계획대로 안 진행됐을 때 선택권이 정말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신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는 2학년 말까지의 내신 기간을 다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시제도를 갈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힘들게 내신 대비하고 있고 또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내신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